자도 너무 피곤하고 불면증 때문에 잠을 잘 못 자시는 분들은 병원에 내원을 많이 해주시는데요. 혈액 검사, 각종 검사를 받아도 다 정상인데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나 봐요. 운동하세요? 이렇게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사실 이게 단순히 혈액 검사나 어떤 병원에서 하는 검사만으로는 나오지 않는 이 미네랄이 부족해서 만성피로가 생길 수 있어요. 도대체 이 미네랄들이 뭐길래 그럴까요? 미네랄은 대표적으로 이제 마그네슘, 칼륨, 나트륨을 말하는데요. 이제 많이들 들어보셨을 전해질이라고도 불립니다. 이게 우리가 좋은 음식을 아무리 많이 먹어도 이 미네랄들이 없으면 세포가 에너지를 못 만들고 전신 피로감이 계속 쌓이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미네랄들은 몸의 에너지 신호를 좀 흐르게 하는 전기선이라고 할 수 있어요. 마그네슘이나 나트륨, 칼륨 다 혈중 농도보다 세포 농도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혈액 검사에서 정상이라고 나온다고 해도 세포 내의 농도는 결핍 상태인 경우가 많아요. 이걸 어떻게 알아보냐면 내 몸이 보내는 신호들 있잖아요. 아주 목마르고 눈 떨리고 두통이 너무 심하고 변비가 있고 생리통이 너무 심하고 아주 손발이 저리고 저혈압 있고 무기력하고 이런 신호들이랑 나는 측정하기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모발 미네랄 검사라고 있는데 그런 걸 통해서 해보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이 미네랄들은 도대체 어떻게 보충을 해요? 라고 궁금하시잖아요. 아주 간단해요. 나트륨은 제가 항상 아침에 커피 대신 마시라고 추천드리는 양질의 소금을 넣은 따뜻한 소금물 한 잔, 그리고 식사하실 때 충분히 간을 소금 간을 해서 짭짤하게 드시는 거, 이 정도로도 충분하고요. 더 중요한 건 설탕이나 가공식품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런 음식들이 미네랄을 뺏어가기 때문이에요. 설탕을 먹으면 혈당을 잡기 위해서 마그네슘 같은 미네랄들이 다 소모가 되고 가공식품은 염분이 많아도 진짜 필요한 미네랄은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양질의 좋은 소금으로 내 몸에 나트륨을 보충을 해주시고, 그런데 또 나트륨만 늘리고 헬륨이 부족하게 되면 세포 내에는 또 미네랄 불균형이 심해질 수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피로감이 악화되겠죠. 이 칼륨을 보충하려면 붉은 고기를 많이 드셔주시고 아보카도를 드셔주시면 됩니다. 먹는 것만으로도 이런 게 보충이 되나요? 영양제 먹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질문을 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그랬거든요. 근데 음식만으로도 충분히 우리 몸이 필요한 만큼은 흡수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어떤 보충제를 드시기 전에 일단 식습관, 루틴을 먼저 만들어 두시고 거기에 필요한 영양제들을 보충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붉은 고기, 소고기, 돼지고기, 생선류를 많이 드셔주시면 단백질뿐 아니라 칼륨 보충하기에도 굉장히 좋습니다. 특히 이제 저탄고지나 키토 식단 하시는 분들은 인슐린 수치가 낮아지게 되는 시간이다 보니까 나트륨도 같이 빠져나가게 돼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인슐린은 이제 신장에서 나트륨을 재흡수하는 역할을 하는데 인슐린이 낮아지게 되면 나트륨이 소변으로 배출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고지 처음에 시작해보다가 탄수화물을 처음에 줄이게 되면 이제 키토폴루 증상이라고도 하는데 무기력하고 어지럽고 메스껍고 이런 증상들 있잖아요. 이것도 사실은 간에서 글리코겐을 소진하게 되면서 수분이랑 전해질도 같이 빠져나가면서 그럴 수도 있어요. 이제 다이어트를 하려고 저탄고지를 하시는 분들은 특히 더 이런 전해질들을 꼭 챙겨주셔야 다이어트 정체기도 없고 메스꺼움도 없고 잘 이어나가실 수 있으실 거예요. 만성피로를 근본적으로 없애고 싶으신 분들은 고기, 짭짤한 나트륨, 아보카도 이 조합으로 드셔주시면 전해질 균형, 피로감 회복, 식단 안정까지 동시에 챙길 수 있는 좋은 식단이에요. 그리고 뼈에서 나온 육수 있잖아요. 이런 닭 뼈 아니면 사골 이런 육수들은 칼륨의 일부가 국물로 빠지거든요. 그래서 국물을 항상 하실 때 한 컵씩 같이 드셔주시면 칼륨 보충제로 아주 좋아요. 저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식사할 때 항상 같이 먹고 있습니다. 햄이나 소세지도 고기인데 괜찮나요? 라고 여쭤보실 수도 있잖아요. 고기랑 소금만 들어있는 그런 소세지 같은 경우에는 정말 괜찮아요. 그런데 완전히 가공되고 첨가물이 많이 들어있는 햄이나 소세지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전해질을 뺏어갈 뿐이에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자연식 붉은 고기, 삼계탕 이런 류의 음식을 추천드립니다. 근데 고기는 혈관 막히고 심장이 안 좋은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 고기는 단순하게 단백질 덩어리가 아니에요. 칼륨, 철분, 마그네슘, 그리고 배열병 걸릴까봐 비타민 C도 많이 먹잖아요. 근데 그 비타민 C까지도 배열병에 걸리지 않는 정도의 비타민 C는 고기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고기는 미네랄이 풍부한 천연 종합 비타민제라고 불려도 될 정도로 좋은 음식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음식만으로는 조금 충족하기 어려운 게 이 마그네슘인데,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마그네슘은 꼭 보충제를 먹는 편이에요. 특히 저처럼 생리통이 심했거나 생리를 하시는 여성분들이라면 마그네슘이 부족해지면 생리통이 심해져요. 그래서 저는 평소에도 그렇지만 생리가 시작될 때는 마그네슘을 2알 정도를 복용을 하고 있고, 이게 또 근육 이완에도 마그네슘이 쓰이기 때문에
때문에 생리통이 너무 심하다 하시는 분들은 진통제를 드시기보다는 마그네슘을 드셔보세요. 처음에는 조금 힘드실 수 있는데 이 식습관이랑 같이 고쳐가면서 마그네슘을 복용하기 시작하시면 진통제가 필요가 없어지게 돼요. 그러면 이런 마그네슘 같은 경우에는 어떤 걸 먹어야 되는 거예요? 라고 질문을 많이 주시는데요. 마그네슘 고르는 꿀팁 2가지 정도만 알려드리려고 해요. 우선 산화 마그네슘이라고 된 마그네슘은 되도록 피해주시고, 왜냐면 흡수율이 좀 낮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피해주시고, 마그네슘 말레이트, 마그네슘 글리시네이트, 마그네슘 시트레이트 이런 성분이 들어있는 마그네슘으로 하나 골라서 드셔주시면 됩니다. 이 마그네슘 같은 경우에는 공복보다는 식사 직후나 주무시기 전 30분 전에 복용을 해주시면 근육도 이완되고 보충도 되면서 잠이 솔솔 잘 오게 되실 거예요. 사실 저희 어머니께서 불면증이 좀 있으셔가지고 마그네슘을 선물을 해드렸거든요. 근데 이제 마그네슘을 저녁에 하나씩 드시는데 진짜로 잠이 잘 오신다고 말씀을 주시긴 했어요. 특히 또 마그네슘은 커피나 탄산음료 같은 걸 많이 드시는 분들에게는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이게 마그네슘 소모가 많아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성분들을 가진 마그네슘을 찾는 건 알겠는데 어떤 제품을 먹어야 하는지를 찾기도 어렵고 잘 모르겠어요. 질문도 많이 주셔서 제가 이게 뭐 마그네슘 광고하는 영상이 아니기 때문에 이 영상 설명란에 제가 실제로 먹고 있는 영양제를 글을 걸어뒀어요. 그거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미네랄들은 도대체 얼마나 먹어야 되나요? 이 미네랄은 음식으로 섭취하는 것과 보충제로 섭취하는 거 이 2가지 정도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음식으로 먹었을 때 좀 많이 먹었다 싶으면 내 몸이 알아서 배출을 합니다. 근데 이 보충제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가 못해요. 그래서 적정량을 좀 드셔주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 이제 신장이 건강하신 분들은 칼륨이나 마그네슘도 언제든지 몸이 알아서 배출을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혹시 선생님과 말씀을 나누시고 적정량을 정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음식으로 섭취하실 때는 과잉으로 먹는다는 것에 걱정을 거의 안 하셔도 괜찮고 보충제로 섭취를 하실 때는 조금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 전해질만 보충하면 만성피로가 싹 사라질까요? 전해질을 보충할 때 가져가야 하는 그런 식습관을 앞에서 조금씩 말씀을 드렸는데 만성피로를 탈출할 때 꼭 필수적으로 가져가야 하는 초간단 습관도 3가지 알려드릴 거예요. 이건 지키기도 너무 쉽고요. 직장인분들도 충분히 지키실 수 있으니까 꼭 한번 실천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멜라토닌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잠이 안 와서 수면 유도제로 멜라토닌을 많이 처방해서 드실 텐데요. 이 멜라토닌은 사실 세로토닌이라는 재료로부터 만들어지는 호르몬이에요. 그러면 이 세로토닌이라는 호르몬이 어디서 나올까요? 바로 장입니다. 장을 먼저 해결을 해놓으면 이 문제들이 근본적으로 좀 해결이 되겠죠. 그러면 장이 어떻게 하면 좋아지는 걸까요? 가공식품이랑 설탕이랑 밀가루를 끊으시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런 거냐면 아까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네랄들, 전해질들을 다 빼앗아 가고요. 몸에 만성염증을 일으킬 수 있는 음식들이에요. 그런 좋은 걸 드시는 것도 좋지만 가장 먼저 해줘야 될 건 내 몸에 해가 되는 음식들을 끊어내는 거거든요. 그 대신에 단맛을 끊기 위해서 인슐린이나 혈당, 장에 자극이 없는 알룰로스 같은 대체당을 쓰시고 냉동 바나나 정도도 괜찮고요. 그리고 2번째로 가공식품 대신에 기름기 가득한 자연식품, 고기를 많이 드세요. 그리고 버터나 올리브유, 천연 지방들 있잖아요. 그런 걸로 대체를 해주시다 보면 내 입맛이 그리고 내 장내 세균들이 어느새 그런 음식들을 원하지 않게 돼요. 아무튼 장내 염증이 생기는 걸 차단을 좀 해주셔야 돼요. 2번째로는 제가 철사하고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 심하고 여드름이 너무 심하게 났을 때 가장 효과를 봤던 방법인데 바로 공복 시간을 확보를 해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장이 회복을 할 시간을 줘야 이 장내 미세한 그 구멍들 있잖아요. 장 누수 증후군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을 메꾸면서 설사가 없어지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장이 튼튼해야 되기 때문에 장이 회복할 시간을 좀 확보를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가장 이상적인 시간은 만약에 내가 한 번도 공복 시간을 가져본 적이 없다라고 하신다면 12시간 정도를 처음에 가져가 보시고 2번째로는 17시간까지 점차 시간을 늘려가시는 거죠. 공복 시간 내에는 그럼 뭘 먹을 수 있나요? 저는 직장인이라서 아침에 뭘 안 먹으면 너무 허하고 머리 아파요 라고 하실 수 있잖아요.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지방을 드셔주셔도 좋습니다. 그 대신 완전한 장 휴식을 위해서는 지방도 칼로리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드시는 게 가장 이상적이긴 해요. 사실 12시간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자는 시간 포함해서 아침에 일어나서 이것저것 준비하고 하다 보면 아침 식사를 조금 늦게 한다 생각을 하시면은 12시간은 충분히 채우거든요. 너무 힘들다 싶을 때는 지방을 꼭 드셔주시고요. 지방을 드실 때는 가공된 지방이 아니라 이런 버터나
기버터, 올리브유, 코코넛 오일 그걸로 에너지를 채워주시는 거예요. 지방은 또 칼로리는 있지만 정말 다행스럽게도 혈당이나 인슐린을 크게 자극하지 않기 때문에 간헐적 단식에 이용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런데 우리는 완전한 장휴식을 원하기 때문에 그럴 때는 지방조차도 안 드시는 게 좋긴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점심시간에 나가서 10분 동안 햇빛을 쐬는 거예요. 햇빛을 쐬면 비타민 D를 충족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 보충제를 먹더라도 가장 효과적인 건 이 햇빛이에요. 비타민 D 보충은 분명 도움은 되는데 햇볕을 쬐었을 때 나타나는 그런 효과들을 모두 대체할 수는 없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멜라토닌의 재료가 되는 세로토닌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우리 햇빛을 꼭 봐주셔야 되는데 신기하게 10분 정도 이렇게 쐬주시게 되면 내 몸에서는 세로토닌이 만들어지게 돼요. 그러면 저녁이 되면 내 몸은 알아서 자연스럽게 멜라토닌으로 전환을 시키게 되면서 잠이 막 엄청 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말했을 때 낮에 햇빛을 충분히 못 보면 세로토닌이 만들어지기 어렵기 때문에 멜라토닌이 만들어지기 어려운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이 자연스럽게 졸림 신호를 느낄 수 있도록 낮에 딱 10분 정도만 햇빛을 쐬보세요. 저는 무엇보다도 햇빛 보는 것을 정말 추천드리고 싶어요. 실제로 저는 햇빛을 많이 보다 보니까 이렇게 까무잡잡해지긴 했는데 오히려 피부는 더 투명해졌고 트러블이 절대 나지 않아요. 그래서 생활 습관들을 좀 정리를 해보자면 첫 번째로는 아침에 소금물을 드시고 점심에 양질의 지방, 고기, 아보카도를 포함한 식사를 꼭 해주시고요. 그리고 점심 직후나 낮에 시간이 되실 때 꼭 햇볕을 10분 정도 봐주셔야 됩니다. 하루 루틴 중에 이 세 가지만 추가를 해보시고 아까 말씀드렸던 드시면 안 되는 음식들을 끊어내시고 일주일 정도 실천하고 나면 진짜 신기하게 잠이 잘 오게 되니까 몸이 점점 가벼워지고 우리가 빨리 회전하고 회의 때 졸리지 않고 성과가 더 잘 나오고 이런 경험들을 좀 하게 되실 거예요. 한 달에서 세 달까지 습관을 유지하게 되시면 습관이 되실 텐데 그 습관이 되면 오히려 에너지가 너무 넘쳐서 이 넘치는 에너지를 주체를 못하겠어서 운동을 더 하고 싶다 이런 생각들이 드실 거예요. 제가 지금 그러고 있고요. 저는 사실 중학생 때부터 대학생 때까지 식상만 있으면 항상 엎드려서 자는 그런 학생이었거든요. 집에 가서 또 자려고 하면 몸은 굉장히 피곤한 것 같은데 각성시킨다고 커피를 몽땅 마시는 바람에 잠은 또 못 자고 원래 나는 잠을 잘 못 자는 체질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저는 살았거든요. 근데 이제 생리통도 더 심해지고 기분 변화가 너무 심하고 여드름은 폭탄처럼 나고 야식을 먹는 것도 아닌데 아침마다 붓는 거예요. 근데 이 모든 건 호르몬의 문제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 호르몬을 챙기기 시작했고 이 호르몬의 공장인 장부터 먼저 관리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계속 강조드렸던 끊어내야 하는 나쁜 습관 3가지 더불어서 미네랄까지 챙겨줬더니 12시간, 24시간을 엎드려 있던 제가 놀랍게도 지금은 이렇게 공복으로 영상 촬영도 하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에너지도 있고 업무도 하고 집중력도 최상인 상태입니다. 이거는 저의 자랑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저와 같은 문제를 겪고 계신 분들이 분명히 있으실 텐데 다 극복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어요. 하루 종일 만성피로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우신 분들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에도 병원에서는 말하지 않았던 그리고 의료진들끼리만 공유했던 이런 꿀팁들 자주 공유 드릴 거예요. 구독해 두시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